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좀 좋지 못하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매도들이 너무 시장에서 매도를 후려쳐가지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의 순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매도가 악의적으로 이유가 없이, 명분 없이 두들겨 패서 주가를 빼진 않아요. 뭐 이유를 만들더라도 분명히 어떤 명분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리포트 같은 거,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한 다음에 시장을 움찔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뭐 기사나 이런 것들 좀 띄우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그들이 진짜 그걸로 노려서 공매도를 쳤니 뭐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런 흔적들은 또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상승이 됐던 하락이 됐던 반드시 명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외국인들의 동향을 한번 보세요. 최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반도체 부정적인 의견 보고서 리포트 내놓고 나서 주가 완전 뺄 때 그동안에 삼성전자 그 폭락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공매도 쳤고, 하이닉스 공매도 후려쳤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사실 억울하게 빠진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도 보고서 나와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만 보면은 그날 딱 보잖아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에 대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평소 대비해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게 공매도만 아무 이유 없이 매도만 후려치진 않는다. 반드시 그들도 어떠한 이유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공매도 흔적들이 또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악의적인 이슈를 만든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가 됐든 명분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SDI 같은 경우에 지금 물론 부정적인 게 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뭐 그들이 또 어떻게 만들려면 만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해서 또 그런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 피크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좀 압력을 좀 넣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좀 다운시켰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들이 부정적으로 봤던 이런 이익 모멘텀이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들, 실제로 우리가 밸류를 평가를 했을 때 2차전지 섹터 밸류가 다 비싸긴 비싸요.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PER, PBR로만 계산을 해서 보면은 솔직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하락장에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프리미엄인 거죠. 마땅한 프리미엄을 받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2차전지 섹터들 작년 연말부터 해서 뭐 올 초까지 한 작년 중순부터인가요? 하여튼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SDI도 뭐 18만원대부터 지금 80몇만원까지 찍었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 또 높였지만, SDI를 22만원대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작년에. 근데 22만원에서 한 18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나죠. 막 곡소리 납니다, 여기저기. 어우, 나 죽는다. 괜찮다. 더 살아, 더 살아. 그때도 지금 같은 분위기였어요. 똑같은 분위기 같아요, 지금도. 아무튼 어쨌든 2차전지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미리미리 좀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현실이에요.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이미 흑자 전환하고 좋아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밸류가 비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억지로 진짜 물고 뜯어서 진짜 이건 비싼 거야 라면 비싸긴 비싼 건데, 뭐 안 비싼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근데 앞으로 벌어들일 거를 계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성, 그리고 그 성장성이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스타트를 끊었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2차전지는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피크성에 대한 우려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올라왔어도 본격적인 이익 모멘텀, 이익 성장이 지금 시작된 거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어서 그 물린 종목이나 혹은 내가 현금 확보를 하고 싶다고 SDI 같은 종목을 팔아서 현금 확보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빵꾸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야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갖다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안 된다. 총평가 금액에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실현손익으로 내가 그 돈을 뭔가 잃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미 빠진 건 빠진 거예요.
냉정하게 잘 보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다 보면은 인트로 영상만 뭐 한 4, 5분씩 찍혀요. 기본 뭐 한 3, 4분씩 찍히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SDI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좀 특징적인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면, 어찌됐건 지금까지 여태까지 5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런 목적의 매수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연기금의 매도 목적은 사실 좀 잘 모르겠고요. 신고가를 기록할 때부터는 사실 연기금은 어느 정도 단기간에 그들이 챙겨야 될 것들은 좀 챙기자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종목들의 주가 동향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해서 들어온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매수세는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은 뭐 하반기 좀 부진할 거다, 업황이 꺾인다, 뭐 여러가지 원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다 등등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를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분기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부터가, 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뭐라고 두들겨 팰 만한 명분이 없죠. 사실 선행 PER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48배 정도,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3.7배 비싸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걸 봤는데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VIP님들 이 종목 물렸어요. 물렸는데 이게 왜 물렸냐면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를 물리게 된 게 뭐 때문에 물렸냐면은, 잘 보세요. 이날 마감할 때 15시 19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15시 19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7% 가까이 그냥 개파락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효과 마감해버려요. 그 뒤에는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이때도 물론 하락장이었지만. 근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도 팔 수 없어요. 팔아도 7, 8% 손실을 그냥 여기서 내가 보고 팔아야겠, 7, 8% 그냥 나 여기서 자를게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던진 사람들이 결국에 저기서 다 이만큼 손실을 인정하고 판 거예요.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한 90% 정도를 어닝 쇼크를 줬어요. 그냥 그렇게만 실적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죠. 근데 그거를 19분에, 그래서 이상하다, 뭐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치를 해보니까 해외에다가 공장 증설하는 부지 뭐 이렇게 매입하는 일회성 비용이 좀 들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하반기에 지금 더 피크를 맞이하고 수주 잔고도 조 단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오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거래처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어떤 소비자 측에 한 80여 개에서 121개까지 지금 또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바쁘니까 바쁜 대로 돈을 그렇게 쓴 거라고. 근데 뭐 최대 주주가 미리 팔았네 뭐니 하는데, 최대 주주가 진짜 미리 8월 들어서 미리 판 금액이 사실은 2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 1조 3천억 원 수준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나? 1조 3천억 원 몸뚱아리에서 20억 팔았어요. 20억. 그것도 2명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용돈 수준이지 않나. 그거 뭐 여기서 팔아봐야 얼마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보를 찾아보니까 어떤 모 전문가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PBR이 4배나 되고 PR이 17배나 되는 이 종목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왜 사냐?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손대지 마세요. 이래요. 자,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OCI 고점 대비 엄청 많이 빠졌죠? OCI PBR 보세요. 6배. PBR 0.9배, PER 6배. 이거 왜 안 사요, 그러면 그분은? 이거 왜 안 살까? 저평가인데 왜 안 살까? 어떻게 주식을 단순하게 PER, PBR만 놓고 계산을 합니까? 물론 그거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참고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말 이 종목에 대한 밸류가 어떤지. 그러면 SDI 사면 안 되겠네. 48배인데 코스피 평균 PER이 몇 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12배, 13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몇 배가 비싼 거야? 4배가 비싼데? 코스피 평균 PER 대비해서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PBR은 1.0 기준이라고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죠? 3배가 더 비싼데? 3.7배가 더 비싼데? 이거 잡주야? 아니잖아요. 무슨 기업이 무슨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PBR, PER만 놓고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분석일까요? SDI는 이때부터도
이미 시장 평균치보다 PER, PBR은 높았어요. 그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만 주식을 투자해서 안 되죠. 그런 관점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씩 해야 된다. 제 회원님 중에서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60대 정도 되시는 우리 회원님이신 것 같은데 추정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고객센터로 인증을 보내주시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필로 글을 막 써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힘든 것도 물론 있고 뭐 어려운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글을 약간 남겨주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딱 느꼈는데, 60대이신데 제 주변에서 60대인데 주식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저 처음 봤어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 하다못해 지금부터 뭐 한 4, 5년만 공부를 하셔도, 빡세게 한 3, 4년, 4, 5년만 공부를 하셔도 어느 정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단 말이에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그래서 딱 느낀 게, 내가 유튜브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제 방송을 다 보신대요. 제가 VIP 방에도 시황 영상을 2개씩 올려드려요. 점심시간 하나, 점심시간 직전에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지금 하루에 평균 3개씩 올라갑니다. 평일에. 그 모든 영상만 해도 5개예요. 1시간이 넘어요. 그 영상을 매일매일 다 보신대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밥은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안 할 수는 없거든 사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업하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을 먹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저도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건 드리되,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알맹이 꽉 찬 정보를 드리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되, 영업은 짧고 굵게, 이런 단타수장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알아서들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띄우지 않아도 알아서 저를 찾아오실걸요. 그런 마인드로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아무튼 우리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회원님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제가 존경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간에 SDI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도 지금 사실 외국인들 평균 단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어때요? 외국인들 보시면은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8월 5일부터 제가 20일까지 해가지고 이 매수한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789,780원이네요. 그러니까 79만원이라고 쳐보자고. 79만원이라고 쳤을 때 772,000원이죠. 한 2.3% 정도 뭐 손실 중이긴 하네요. 뭐 이 정도는 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했지만, 아무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진행이면서 이제 막 스타트를 끄는 섹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2차전지 쪽이 아닐까.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지금 하락을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봤을 땐 주워 담아야 돼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금요일날 77만원에서 77만 5천 사이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빠지면 또 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거나 다른 증권 방송을 시청하실 때 뭐 좋아요. 어떤 것들을 시청하시든 다 좋은데, 주식을 바라보는 그 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분들마다. 진짜 차트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PBR, PER에 의존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PBR, PER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동종 업계랑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PER, PBR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랫폼 기업들을 갖다가 PER, PBR로 같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들의 PBR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얘네 그냥 건물 하나,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쵸? 그럼 카카오는 겁나 비싸네, 지금. 카카오 사는 놈 미친놈이네. PER 67배인데? PBR 8.8배인데? 카카오 사는 사람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표를 활용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먹히는 종목이 있는 거고,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보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게 많은 전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야가 넓은 전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제가 넓다는 아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하루에 잠을 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해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아주 훌륭한 그림을, 이미지를 하나 제가 퍼왔는데, 시장의 패닉에 절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다. 지금은 시장이 거의 다 빠진 상황이잖아요. 거의 다 빠졌잖아요. 거의 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가 바닥이다는 아니지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이 추락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이 시간들을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명언 하나 나왔죠. 단타수장 명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똥물에 똥 타지 마라. 응? 똥물에다가 똥 타면 그냥 똥물인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아주 깨끗한 정수물에다가 향이 좋은 차를 탔을 때 마실 수 있는 좀 좋은 차가 되는 거지만, 똥물에다가 똥 타가지고 마실 거예요? 그거 먹지도 못하잖아. 어디다 쓸 거예요, 똥물? 거름이나 되면 다행이지. 그죠? 거름도 근데 따지고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나한테 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분석했을 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를 일단은 분석하고 판단해서, 좋은 종목이면 그거에 맞게 먼저 올라오는 대로 뭐 하나씩 대응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와, 이 말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뒤통수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아요.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피를 줄줄 흘릴지라도,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똥을 싸고 있더라도 결국에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심지어 이렇게 대응을 못했더라도, 이렇게 피를 흘리더라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그 피가 낭자할 때다. 언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는 아니다. 매수를 못하더라도 매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장 조만간 자리를 좀 잡아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얼마나 급등을 다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환율도 좀 안정세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스 지수도 계속해서 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막연하게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단기적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왜냐? 외국인들의 매도 대금 자체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또 매수로 가파르게 외국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버티고 팔아버리면 안 돼요. 월요일날 반대매매가 속출해서 매도가 많이 쏟아내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견디셔야 돼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거기를 견디고 넘기셔야 된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힘을 좀 내봅시다. 자,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시면 또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또 공부도 많이 되시고 도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이벤트 오늘 이제 이 영상으로 끝으로 종료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한번 힘차게 한 주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